자,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천여 개의 오물 풍선을 지난달 5월 28일부터 5일 동안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남한에. 다 파악이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한 뭐 1,800개 정도 파악을 했다 하는데 계속해서 이 오물, 똥, 오줌, 뭐 쓰레기 이것들 다 잡것들 다 담아서 남한에 보내고 있어요. 지금. 자, 왜 그런지, 이 의미가 뭔지, 이게 만일에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화생방 무기였다, 생화학 무기였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이 초토화되겠죠? 완전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경이 뚫린 거예요, 지금. 북한한테 유린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네, 정치부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무더기로 오물풍선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도발 수위는 한층 높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보세요, 날라오죠? 통해 이른바 오물풍선 600여 개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260여 개의 풍선을 흘려보낸 데 이어 어제부터 2배가 넘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인 겁니다. 기가 막히네. 합참은 이게 진짜 이제 대한민국 국경이 뚫린 겁니다. 지금 북한과의 국경이 뚫렸어요. 오물풍선 600여 개를 파악했다. GPS 교단도 실시하고 있다. GPS 교단. GPS 교단되면은 배들이 중심을 못 잡습니다. 배들이 상당히 위험해. 배들이 그 서해상에서 조업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납북되는 거죠. 납치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위중하고 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또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북한에서 띄운 풍선이 우리 쪽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얘기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남한 정부는 대북 확성기 제재를 논의한다. 참 악화일로죠. 그러면 계속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위험한 풍선 효과, 삐라 오물로 끝이 아닐 수 있다. 생화학 무기를 담아서 보내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떨어집니다. 어떡할 거냐고 이거. 자, 남한이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남한 정부에서. 그 다음에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도 무력화시켰어요.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대북전단 30만 장을 5월 10일 날부터 뿌렸어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데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대형 풍선에 담아서 뿌리니까 북한이 담례로서 오물을 투척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사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남한에서 또 지금 확성기 튼다고 하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더 센 어떤 뭐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점점 전쟁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는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도 한몫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윤석열 출범 이후 최저치 갤럽 조사인데 21%가 나왔어요. 어저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21%. 이 정도면 이제 탄핵으로 자꾸 가는 거죠. 망해가는 겁니다. 이게 지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낮은 지지율을 모면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전쟁 분위기 일으켜서 전쟁 한번 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순전히.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본인의 낮은 지지율, 탄핵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빨리빨리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국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높은 수준의 국민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꾸 비판해야 되고 자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조국 대표. 역대 유례 없이 사익을 위해서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나는 정중히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이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축하난을 보내왔어요. 이걸 거부했답니다. 거부하고 돌려보냈어요. 잘한 거죠. 대통령 거부권을 그렇게 남용하는데 받을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비단 조국 대표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대통령의 축하난을 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청래, 김원희, 곽상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난 거부 인증사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개혁신당의 천하람이 난을 폐기하는 것은 공사 구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보낸 난에 대해서 물을 주고 있어요, 천하람. 자, 이래요. 얘네들, 개혁신당 애들 있잖아요. 천하람, 뭐, 이준석 계통, 이준석. 이런 종자들이에요, 이런 종자들. 이런 유입니다, 이런 유예요. 믿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 언제든지 국힘의 옷을 입고, 보수도, 극보수도 돌변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다.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준석이 하는 행태 보세요. 뭐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받으면 되고 양평 고속도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뭐 명품 디올백은 그냥 묻어두면 된다고 됐나요? 그 별 시덥지 않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준석이. 그만 지가 그렇게 국어를 했으면 하고 나서 그렇게 국어돼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동탄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죠. 표 달라고 국어대에서 국회의원 될 때 하고 싹 입 닦고 나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이준석이나 천하람이나 도찐 개찐이다라는 얘기죠. 믿으면 안 된다. 자, 조국 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최태원 노소영 재산에 대해서 이게 이혼 판결금이 재산 분할금이 1조 3천억이 났습니다. 최태원이 노소영한테 줘라. 1조 3천억을 줘라. 왜냐하면 그 범죄 피자금 노태우의 피자금이 SK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한테 유입이 된 것이다. 아버지 때 선대 유입이 돼서 그 재산이 커서 지금 이만큼 네 SK 그룹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크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SK 그룹이 큰 데에는 노태우 피자금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1조 3,800억을 주라고 판결을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하고 무슨 홍준표는 엉뚱 소리 했죠. 뭐 지금 세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정당한 판결이다. 새로운 풍습에 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따위 막말을 했어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제대로 말했죠. 범죄 수익금이니까 그거 환수 조치 논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범죄 수익금이다 가잖아요. 범죄 수익금. 저도 그때 같은 얘기 했었죠. 범죄 수익금 참 씁쓸하다. 다 비자금.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재벌한테 흘러가서 그것이 불고 불어서 지금 수십조 원이 된 거잖아요. 그 일부를 지금 노태우의 딸이 지금 받아가라 주라는 얘기잖아요. 범죄 수익금이잖아요. 그 환수할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건. 자, 이준석과 홍준표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홍준표 최태원 1.3조 재산 분할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줘라. 얘기잖아요. 주란 얘기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부정 축지한 돈, 비자금이 유입돼서 컸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분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불법으로 형성된 그런 재산들을 환수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죠. 기껏해야 한다는 얘기가 SK는 노태우의 이동통신업자 선정으로 재벌됐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요. 재산분할. 이 정도 말밖에 못합니다. 이게 수준 차이가 보이는 거죠. 자, 이준석이 뭐라고 말했나 봅시다. 이준석 최태원 판결에 별거 3년 이혼 사유 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자꾸 위자료라든지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당하다 판결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이도. 그러니까 한계인 거죠. 이준석이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거죠. 그래서 조국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북한에서 계속 오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오물 진짜로 심각합니다. 자, 윤석열이 폭주하는 남북관계 정말로 걱정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현재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을 거의 묵인 방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확성기까지 틀어서 남북 관계를 더욱더 자극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비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